2022년 3월 1일 시니어타임즈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인 서울시니어대학을 운영합니다. 시가 시립대와 협력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죠. 시는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들이 보람차고 활기찬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인문학, 건강, 여가, 학점은행제, 체험이론, 강좌 등 총 9개 과목의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제 대면 강좌로 운영됩니다. 1학기는 4월에서 8월까지 시니어 근력 강화 운동, 아트 인문학, 사회복지학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등 4개 과목, 2학기는 9월에서 12월까지 스포츠 강좌, 수묵화, 서울의 역사, 노년 자선 쓰기, 사회복지 정책론 등 5개 과목의 강좌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교육 장소, 강사 시간표는 3월 7일부터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과목은 강의실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대면 강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7일부터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생 30명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수강료는 한 개당 5만 원으로 9개 과목 기준으로 총 수강료는 45만 원이며 수료기간 충족 시 서울시립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 기준은 4월에서 12월까지 총 9개 과목 수업 일수의 80% 이상 출석과 7개 과목 이상 수료자입니다. 수강생에게는 학습 동아리 강의실 및 동아리 지도교수 배정,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시설 이용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과 수강료 결제까지 완료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또는 서울시 인생 이모작 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서울시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으로 1학기 개강일인 4월 4일에 수강생이 직접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니어대학 비학위 과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이 과정을 토대로 학위 과정 과목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어르신 대상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정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가 아닌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시기이므로 성공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와의 협력을 통해 학위 성취의 기쁨과 사회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 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기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마을에서 제공하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신청은 2월 23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기간과 운영기간은 마을별로 다릅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회원 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 시동 지역 거주자 2022년 최초 참가자로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 군, 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 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가 신청자는 모집 마감일 이후 운영 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마을별 일정에 따라 운영 마을로부터 입소 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은 후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안내 교육과 함께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 운영 마을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17개소 마을 공동체가 선정되어 운영합니다. 조기용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에서 살아남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농기청 희망자가 기농기청 전에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주 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농촌 지역 안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기여를 바라는 미래 어업인이 기여 정보로부터 다양한 수산업 기술까지 습득할 제6기 전남 기여 가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여 학교는 기여 희망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여 희망자로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제6기 교육생 모집은 3월 18일까지 이루어지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 신청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기여기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 교육생은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5주간 강진읍에 있는 전남 기여 학교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수료자에 한해 도내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동력수산 내저기구 조정면허 교육 수수료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과정은 첫 2주간은 기여 정책과 양식 이론 기본 정보를 쌓고 분야별 현장을 견학하며 3, 4주차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품종에 따라 선도 어가를 선택해 어업을 체험하면서 기술을 습득합니다. 마지막 5주차는 기여 성공 사례 및 창업 컨설팅, 금융 정책 정보를 듣고 기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남 기여 학교는 2020년 6월 온라인 개교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조사한 기여 정착 현황 조사에서 35%인 26명이 타 시도에서 전남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기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어촌 진입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기여를 준비하는 데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며 기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전남 기여학교의 어촌 밀착형 전문 교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은 오는 3월부터 만 65세 미만 대구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 가정의 라이프 리더스 학교를 운영합니다. 라이프 리더스 학교는 인생을 뜻하는 라이프와 지도자, 선도자를 뜻하는 리더스를 결합한 명칭으로 1992년 동방여성대학에서 출발해 올해 30년째를 맡고 있으며 2021년 교육 대상을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맞추어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 개편했습니다. 교육은 전문가 초빙의 특별 형태로 운영되며 올해는 미래개발, 사회참여, 시대변화, 신인생 설계 등 4개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건강, 취미, 자기이해 등 인문 소양부터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 등 중요한 특성에 맞춰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특강 이외에도 매월 현장 학습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의 계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자치 취미 클럽과 방학 특강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 총 동문회원으로 가입 2021년까지 5,4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대구시 종합복지관장은 라이프 리더스 학교가 5, 20대 중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면서 각 분야 사회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 관련 뉴스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K-메디허브가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의 이탁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23일 천복단지 입주 기업인 아스트로젠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탁 생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위해 의약품 생산을 이탁하려 하는데 별도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필요 없이 K-메디허브와 협력해 이탁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로젠은 경대 의대 소아신경과 항수경 교수가 2017년 대구에서 창업한 신약개발 벤처기업입니다. K-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아스트로젠 대표 파이프라인인 자폐스펙트럼 장애 치료제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탁 생산 및 분석법 개발, 품질 시험 등을 진행했으며 AST001은 현재 국내 임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AST001 또한 생산센터에서 임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과 안정성 시험을 맡아 올해 임상 일상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메디허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스트로젠의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공적인 임상실험과 빠른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K-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개발 단계부터 생산, 인허가,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자체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국내 벤처 기업들이 후보 물질 발굴에만 집중해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진희 K-메디허브 이사장은 아스트로젠은 대구 천복단지에 입주한 지역 대표 신약개발 기업으로 단지 입주 창업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스트로젠과 같이 유망한 신약개발 기업이 천복단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지 내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뉴스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교통연수원, 도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고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영상을 활용해 대면 강의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교육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7일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7.6, 2020년 49.9, 지난해 42.3, 평균 46.5%로 집계됐습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는 15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4%를 차지했고 이 중 55명은 무단 횡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륜차 사고로는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고령자 사망자 10.4%가 논산에서 발생했으며 당진 9.8%, 아산 8.3%, 서산 8.1%, 예산 7.6% 등 순이었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차량이나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행 시 주의할 점, 야간 보행 시 밝은색 옷 착용, 음주, 농기계 운전 금지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위원회는 영상을 도경찰청과 15개 경찰서, 도노인복지과 등에 배포해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동영상은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 계절 및 지역별 교통사례 사례를 분석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노인 안심기가 서비스,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산, 계룡, 홍성, 예산, 서천, 태안 외 9개 시군에도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보다 나은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교통안전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일반 교통사고는 물론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령자 교통 관련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도는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표식 차량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16만 6천 명으로 전체의 15%입니다. 전체 평균 11.9%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도 전체 사망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고령 운전자 표식 스티커를 처음 제작했습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자석 붙자식기로 만들어 차량 후면에 손쉽게 붙였다 뗄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22개 시군 노인에 비치해 운전자면 누구나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보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주광역시 뉴스입니다. 강주광역시가 노후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 실현을 위한 2022년도 고령 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제1기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르신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물리적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정된 올해 시행계획에는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사회참여 문화, 돌봄 복지, 보건 요양, 생활환경 등 5개 영역에 49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6,9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노인 일자리 및 전담기관 인프라 확대 지원, 장년층 종합 지원 플랫폼 빅골 50플러스 센터 운영, 치매 예방, 특화형 노인 복합시설 건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기초연금 확대,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 교통약자를 배려한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강주시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서 고령친화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에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해 시행계획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정책 과제 발굴 등 정책 대상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을 통해 제1기 3개년 실행 계획에 대한 평가와 고령 친화도 진단 등을 실시해 미흡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모든 시설이 체감할 수 있는 제2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령 친화도시 재가입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로서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국 1110여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도시 발전에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며 우리 시도 위원회와 관계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고령 친화적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주광역시의 또 다른 뉴스입니다. 강주광역시는 어르신 특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첨단 대상 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09년 조성된 첨단 대상 파크 골프장은 강주시 관내 파크 골프장 6곳 중 가장 오래된 파크 골프장으로 파크 골프 동호인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구장 이용자가 연간 3만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상 파크 골프장 주변에 공인이 안 된 파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 파크 골프 동호인과 시민들의 공인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강주시는 지난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미공인 파크 골프장이 공인화될 수 있도록 확인됨에 따라 올해 확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첨단 대상 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은 25일 실시 설계 용역 입찰 공고, 올 상반기 내 공원조성위원회 심의 절차,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6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걸쳐 10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주시는 만 65세 이상자와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3월 2일자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선자 시 체육진흥과장은 첨단 대상 파크 골프장 확장 사업은 실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주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파크 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동구 서태동 파크 골프장 신규 개장에 이어 9월에는 강주시 최초로 36홀 구장인 광산구 서봉 파크 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도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약 3만 5천 명 어르신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 확인, 위생관리, 영업 및 건강교육,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독거노인 및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시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후에는 조사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 서비스로 자살 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수당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수수당을 신청한 날로부터 매월 2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합니다. 제주도는 신규로 80세가 되는 노인과 전입자 또는 미시청자가 장수수당 지급 사항을 알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 유지를 위해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29,135명의 어르신들에게 78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 내 65세 이상 노인은 11만 645명으로 전체 인구의 1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 시니어타임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